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무역제도가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 이후 외환관리제도가 어떻게 재편, 전개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외환관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 식민지 통화제도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민지 통화제도는 일본 은행권을 정화 준비로 하여 조선 은행권을 발행한 엔환본위제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결과 식민지 한국의 대외무역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행권이나 조선 은행권으로 결제 가능한 지역과 무역이 이루어졌고, 당시 국제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었던 금이나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화 등은 거의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3월 말 현재 식민지 한국의 정화 준비는 지금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946년 1월 대외무역 규칙이 제정되면서 대외무역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46년 6월에 대외무역 수속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능력과 외환이 부족하여 대외무역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비군정기 대외무역은 미국의 9호 원조, 정부무역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민간무역은 바터무역, 중개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정상적인, 즉 외국환 거래를 수반하는 대외무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외국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47년 6월에 조선황금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조선황금은행의 설립 목적은 한국의 외국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외국환 업무 및 외국환 금융제도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황금은행의 설립은 무역정책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그 이전까지는 수출입 허가제와 같이 무역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대외무역에 수반되는 결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외 결제 문제를 처음 규정한 것은 조선황금은행이 설립된 직후인 1947년 8월에 제정된 외국무역규칙 제1호였습니다. 이 규칙에서는 수입물자는 원화로 판매해야 하고 수출품은 외국환으로 판매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모든 외국환 거래는 조선황금은행이 통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황금은행의 설립은 외환거래 및 관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계기였습니다. 둘째는 수출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의 민간무역은 수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직접 수출품과 물물 교환하거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원화로 판매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수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출의 관점에서 보면 종전의 수출은 피동 수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무역 규칙에서는 수입에 이끌리는 수출이 아니라 수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그때에는 전부 외국환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1948년 1월에 제정된 신탁선적제는 해외 시장 정보가 제한된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할 수 있도록 조선황금은행이 지정한 외국환 거래은행이 국내 수출업자의 수출품을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지고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표는 1948년 2월에 제정한 무역금융에 관한 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조선황금은행을 제외한 각 은행은 수출 허가서를 소지한 무역업자에게 수출품 시장 가격의 5화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품 지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 무역 규칙은 수출할 때 외국환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 무역이 성사되면 무역업자는 외환을 획득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외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조선황금은행은 이렇게 수출하여 획득한 외환은 동은행의 해외거래은행에 설치된 동행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은 일정한 기한 내에 허가된 수입물자 매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48년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기정사실이 되었고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 미 군정으로부터 행정권 및 주권을 이양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 군정하의 남조선 과도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준비해야 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수단이 부족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외국환 관리는 대외무역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5월에 재무부는 외국환 국내 송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신탁선적세의 경우에는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하여 획득한 외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외환 공급은 수출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5월에 제정한 재무부 지령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상사 또는 자선기관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외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외환을 조선황금은행에 예입하면 동은행은 그 수익자에게 예금 증명서를 발행해 주었고 이 증명서는 조선황금은행에 승인하에 수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외환이 부족한 후발국에서는 외환의 개인 간 자유거래를 허용하기보다는 외환을 통제하여 외국환 전담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인 환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해방 초기에 통용된 다양한 환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공정환율이란 정책 당국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환율을 정해 공표하는 것입니다. 미군정 초기인 1945년 10월에는 1달러당 15원으로 처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1947년 7월에 5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0월에 한미 간 환율에 관한 잠정협정에 근거하여 1달러당 4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공정환율은 1949년 6월에 900원으로 인상되었고 1년 뒤인 1950년 5월에 2배 인상되어 1달러당 1,800원이 되었습니다. 대충자금 환율은 미국의 경제 원조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기에 앞서 1948년 12월에 체결한 한미 경제 원조 협정에 근거하여 한미 정부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에게 상당하는 한국 통화를 적립해야 했는데 그때 적용되는 환율이 대충자금 환율이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환율은 공정환율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궁극적으로 국내 물가와 외국 물가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한 공정환율은 외환의 자유거래에서 형성되는 환율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표의 자유시장 환율은 외환의 자유거래에 의해 결정된
시장 환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공정 환율과 외환의 자유 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본토불 환율 간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커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1948년 10월에 시장 환율은 공정 환율의 1.6배에 불과했는데 1949년 6월에는 2.4배, 1949년 12월에는 3.1배, 1950년 1월에는 4배에 육박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 환율과 시장 환율의 갭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외환 전담 기구에 외환을 집중시키되 매각을 통한 집중이 아니라 예치를 통한 집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외환 관리 방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군정기에도 적용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1950년 5월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과 외환관리 전담기구로 설립되었을 때 한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법인이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해외로부터의 송금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외환은 한국은행의 당해인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환예치 집중제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103조 3항에서 당해인 계정에 예치한 외환은 한국은행에 매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장 환율보다 매우 낮은 공정 환율 하에서는 외환을 매도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외환 예치 집중제는 1961년 2월에 개정될 때까지 한국의 외환관리제도로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방 초기에 무역, 외환제도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식민지기에 운영되었던 한국 경제의 무역, 외환제도가 해방 이후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1950년대 대외무역이라는 주제로 1950년대 대외무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